저희 언니네 피부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아토피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아토피 로션을 얼만큼 발라야 적정량을 바르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토피 연고 같은 것도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 로션 그리고 아토피 연고를 제대로 바르는 법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토피 로션, 아토피 크림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는 정확한 용어를 하면 보습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다. 네, 화장품인 거예요. 네.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건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건조한 피부 장벽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용도인 거예요. 염증이 있는 거는 치료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에는 스테로이드를 쓴다. 스테로이드를 쓰면 나쁘다. 라는 거의 강박적인 관념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빼고 아토피 소위 말하는 로션이나 크림들을 수없이 바르는 거예요. 내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피부가 건조하다. 네. 그럼 그때는 보습제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초기? 네, 초기고 그냥 아토피가 진단받았는데 관리를 잘하세요 라고 선생님 말씀하셨으면 그 정도, 로션 정도로 하루에 두세 번 이상 발라야 될 정도면 로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면서 가렵고 빨겠다. 거기에다가는 연고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고란 치료제인 거죠? 네,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은 스테로이드제 연고. 네. 두 번째는 비스테로이드제 연고. 네.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네. 반드시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럼요. 거고. 그럼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물이 생기거나 빨갛거나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부 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국소도포제인 스테로이드제를 써요. 스테로이드 처방도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피부의 위치에 따라 병변의 두께에 따라 각기 다른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해요. 만약에 이제 피부가 아토피 피부 오래돼서 태선화라고 해서 두꺼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센 스테로이드 써요. 어차피 너무 두꺼워져서 잘 안 들어가니까. 네. 아토피가 급성기에 악화돼서만 진물이 날 때는 그보다는 조금 약한 스테로이드를 써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는 피부과 의사의 예술이에요. 대부분의 스테로이드가 참 잘 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3, 4일 정도 쓰면 그렇게 막 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제안을 해요.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 단계는 비스테로이드제 연고들을 처방하게 돼요. 아침에는 이대로 스테로이드 바르시고요. 저녁에는 우리가 비스테로이드 연고, 보통 네. 프로토픽 같은 걸 많이 처방해 내는데 네네. 걔를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프로토픽 얘기하셔서 네.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 그 언니네 피부과에 프로토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 댓글이 진짜 달렸어요. 네. 이게 되게 오래된 그 비스테로이드 연고의 대표적인 거고요. 실은 얘도 일종의 면역 억제제예요. 스테로이드도 면역 억제제고, 그다음에 그 타클로리무스라는 면역 억제제 연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크게는 스테로이드성, 비스테로이드성 이렇게 나누는 네. 거고, 왜 면역 억제제들이 들어오냐? 아토피 피부염은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끔 환자들이 면역이 너무 약해서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면역 밸런스가 깨져서 1형 면역 반응, 2형 면역 반응 중에 2형 면역 반응이 너무 센 거예요. 1형과 2형 면역 반응은 1형은 뭐예요? 이제 그 균에 대해서 대응하는 반응. 쉽게 말하면 2형은 알러지 반응 같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줘야 돼. 그래서 면역 억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요. 그러면 이런 비스테로이드 연고, 프로토픽 같은 걸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장기간 쓰는 거예요. 얘는 장기간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꾸만 비스테로이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위축이 되거나 얇아져요. 네, 혈관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털이 난다거나 네. 여드름이 난다거나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토픽 같은 거를 오래 바르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댓글을 하나 본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시 찾으니까 못 찾았는데 그 아토피 피부
피부염 환자신가 봐요. 네. 그래서 연고를 처방 받았는데 이걸 발랐더니 막 좀 화끈거리고 좀 아프다라는 네. 댓글을 다신 걸 봤어요.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프로토픽 같은 게 한 환자에서 15에서 20% 환자에서 화끈화끈거린다는 느낌이 있대요. 요것도 프로토픽이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얼굴 같은 데 바르면 네네네. 좀 화끈화끈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서 네. 그거를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보습제를 섞어서 바르는 방법. 네. 그리고 눈 가까운데 좀 피하게 하는 방법. 연고 자체를 냉장고에 좀 넣어서 시원하게 했다가 바르는 방법. 그것도 안 되면 NSAID 계열의 소염제를 먹으면서 바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보통 한 2, 3일 지나면 그 따가운 반응들이 많이 줄어요. 피부에 염증이 있고 좀 손상이 됐을 때 프로토픽이 들어가면 따가운 증상이 좀 더해요.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으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확 꺼놓으면 어느 정도 피부가 회복된 상태고 그때 프로토픽이나 뭐 엘리델 같은 비스테로이드 연고가 들어가면 얘네가 좀 조절이 되니까 덜 따가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에 한 번만 바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아침 저녁으로 보통 아침 저녁 바르게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나 비스테로이드나 네,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서 보통 하루 2번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 2번. 그래서 처음에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2번. 좀 중간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스테로이드 1번, 비스테로이드 1번. 괜찮아지면 비스테로이드 2번. 근데 더 좋아지면 하루에 한 번만 발라도 되고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기도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아토피 연고 같은 거 바를 때 좀 네. 주의해야 될 점도 있나요? 우선은 용량을 적절히 발라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연고는 되게 조금 바르세요. 핑거팁이라고 해서 한 마디 이 정도. 이거 좀 노즐이 크긴 한데요. 요 정도 가지고 두 바닥을 다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병변이 이렇게 있다. 한 바닥, 네. 한 바닥, 한 바닥. 두 바닥. 그럼 얘를 다 가지고 여기를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흡수되게 바르면 이게 적정량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연고를 되게 아껴서 바르세요. 연고를 아껴서 바르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껴서 바른 줄 잘 모르니까 그 다음 단계에 센 연고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정량 연고를 더 쓰고요. 이게 지금은 오인트 타입, 네.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로션 타입은 1.5배. 한 마디 반 정도를 해야지 여기가 더 펼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주신 저 크림은 약간 노즐이 넓은 편이어서 약간 양이 많게 나왔는데 뚜껑이라고 하죠. 뚜껑에는 구멍 크기가 2 내지 3mm가 한 마디가 짜지면 이렇게 두 바닥. 가끔 어머님들이 바르는 횟수는 신경 안 쓰고 부작용만 찾아보세요. 예. 의사들만큼 부작용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규칙적으로 약을 발라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 가능한 범위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들어오게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제가 세종에 있지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1년에 2-3번 오셔서 제 얼굴 보고 잘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